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과정 여자입니다. 자, 박수. 네, 지금 컨설턴트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컨설턴트 교육을 저희 편집자분이 좀 편집을 하신 다음에 내용이 올라가게 될 거라서 완전히 핵심 부분까지 다 노출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센터는 정말 자소서를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이제 어느 정도는 오픈소스로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더이시플렉스 창의조력 컨설팅이라는 카톡 풀체는 운영하고 있고, 문의는 여기 있는 0260807227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재 영상 올라간 게 2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맞춤형 수시지원 전략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학교별 어떤 영상에 대해서 촬영물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 영상의 시리즈는 합격한 자기소개서 전략이라고 해서 자소서의 스킬,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 이런 쪽의 스킬들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좀 컨설턴트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영상이 다 나가면 우리는 뭐해서 먹고 사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 저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컨설턴트 분들 굶기진 않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리즈는 저희 컨설턴트 교육만 하고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시기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입시 컨설팅 시작한 지 11년 정도 됐고, 정식 컨설팅은 한 10여 년, 9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9년 정도의 저희 회사의 그런 시스템과 노하우가 다 들어가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생 합격률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을 위한 지피지기, 문항으로 자소서 소재 잡기, 그 다음에 합격한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을 위한 지피지기라면, 자, 지피는 뭐고 지기는 뭔가요? 알고 나면 이긴다? 이긴다라는 표현은 뒤에 백정백승이 붙었을 때 얘기죠. 큰일 났다. 우리 컨설턴트 분은 영어를 잘하는데 한자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P는 상대고 기는 나를 뜻합니다. 그렇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거죠. 여기서 상대는 뭐죠?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을 위한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자, GP에서 P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기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G기입니다. GP는 여러분들이 도착하고 싶은 이 화살표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컨설턴트들이 도와주는 건 이렇게 직선으로 가게끔 도와주는 거죠.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 직선으로 누가 걸어가야 되죠? 학생이 직접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강의를 듣고 오셔서 회사의 실질적인 컨설턴트가 진행하는 대면 첨삭과 또 대면 강의를 들었을 때 또 다른 느낌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피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평가하는지 what이죠, 여러분. 네.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how죠. 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요 정도는 내가 안다 하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세요. 하지만 컨설턴트 교육이니까 저는 스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성평가가 무엇이고 정량평가가 무엇이다 라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입시를 함에 있어서, 입시를 성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why예요. 자, 6하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why예요. 제가 5년 전에 그리고 10년 전에 가르칠 때 다른 데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how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10년 전부터 why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선 사례 중심으로 쓰라고 할 때 저는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왜 그 대학을 가야 됐는지를 중심으로 쓰라고 그때부터 가르쳤던 사람인 거예요. 자, 대학은 기업과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 컨설턴트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대학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혹은 대학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많은 다양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학교 강연을 나가잖아요. 학교 강연 가면은 보통 학교 강연이 어떻게 짜여졌냐면 일반고다 그러면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선택된 학생들만 그 강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다. 그럼 보통 다들 공부를 잘하고 대부분 학종을 하기 때문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강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 강의에서 똑같이 대학이라고 딱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등호를 쓴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일반고 애들은 아주 순수해요. 뭐라 대답하냐면 학문의 장이요 이래요. 네. 근데 그나마 일반고에서 들었던 그 대답 중에 조금 그럴싸하다라고 느꼈던 건 목표요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근데 이것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사실 대학도 대부분의 사기업들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은 이 학생들을 뽑을 때 기업에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사람을 뽑는 것처럼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모르고 접근하게 되면 대학이 마치 고른기회 전형을 운영할 때 시혜적으로 너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어필하면 내가 널 뽑아줄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은요, 고른기회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학생이 아주 평균보다는 좀 덜한 교육의 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그 학생은 사회적 배려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우울했고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자소서에 풀어놓는 것이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놓은 이 교육자료는 당연히 포가시면 큰일 나겠지만 이 교육자는 지금 10년 된 자료인데 거의 수정이 없어요. 거의 수정이 없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은 기업이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내 자소서가 기업 자소서로서 괜찮은가? 예를 들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한 학생이라면 혹은 마케팅과 관련된 쪽을 배우고 싶어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지원한 학생이라면 내가 마케팅 관련 회사에 이 자소서를 넣어도 합격할 수 있을까? 혹은 마케팅 회사에 내가 이 자소서를 넣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자기 자소서를 스스로 검토해 봐야 돼요. 정리하자면 기업이 어떤 사람을 셀렉할 때 어떤 사람을 함께 같이 일하고 자기가 월급을 줘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같이 갈 때 그 사람의 어떤 뛰어난 점을 보기 위해서 자소서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는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자소서에 쓰는 거는 굉장히 백해무익한 행동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셀렉을 띄운 이유는 요겁니다. 대학 입장에서 누구에게 투자를 할까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건 바로 어떤 학생을 뽑을까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퀘스천하고 앤서죠. 자, 앤서의 경우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이 바로 답입니다. 즉, 취업, 창업, 진학, 연구 등등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우울하게 살았다 혹은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더 좋은 취업, 더 좋은 창업, 더 좋은 진학, 더 좋은 연구를 할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네 가지를 포섭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전공적 합성이라는 거예요. 취업을 할 수 있는 전공적 합성에는 그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걸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진학이라는 것은 대학원 진학을 포함해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세종대 얘기할 때 어떤 얘기했냐면 세종대에서 외국으로 대학원을 가게 되면 2억 정도를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서포트해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처럼 진학 또한 하나의 성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겠다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웬만하면 자기의 전공에서 진짜 저명한 인사들이 모여있는 그 대학, 내 미래의 스승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미래의 학생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대학원을 설정해서 말을 하면 되겠죠. 그냥 단순히 전 대학원을 갈 겁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추상적인 거죠. 우리가 지금 페이지로는 여기 있는 5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우리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대학이 기업이라는 게 정량평가, 정성평가에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바로 분산투자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누구에게 고용을 할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고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기업이 어떻게 얘를 고용할까라는 거는 대학이 어떻게 얘를 뽑을까 선발할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성적이 나쁜 학생을 위한 시혜적 접근이 아니다. 시혜라는 건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대학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기업으로서는 이윤을 보기 위해서 뭐 농어촌 학생도 뽑고, 기회균등 학생도 뽑고, 뭐 지역균형 학생도 뽑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전형을 운영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런 그 전형으로서에서 전형의 방법에서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입니다.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일정 퍼센테이지를,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일정 퍼센테이지를 선발함으로써 한 전형으로서만 학생을 선발했을 때의 불리함 혹은 예상되지 않는 부분을 최대한 덜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산 투자인 겁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로 뽑는 교과 우사 전형 혹은 교과 전형과 정성평가로 선발하는 학종을 보통 일정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대학별로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컨설턴트 교육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뭐 A대학은 교과 우사 전형이 많죠? 네, 학종에서 어떤 애들 뽑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자, 답할 수 있는 사람. 자, A대학은 교과 우사의 비중이 두 개를 예를 들어서 두 전형만 있다고 치면 수시에서 70%고 종합 전형에서 3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정보만 가지고 이 대학이 학종 전형으로 어떤 학생을 선발할 건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분산 투자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신이 좋은 학생만 뽑을 거면 대학에서는 교과 우사 전형 100%를 뽑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분산 투자의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70, 30 정도의 비중이라면 오히려 이 30%에는 확실하게 내신의 불리함을 최대한 덜어내고 비교과 위주의 선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8년도에 세종대 교과 우사 전형 입결이 1.3일 때, 그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았었죠. 그리고 2019년에 2.1로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요. 보통 1점대 후반대를 교과 우사 전형으로 선발해요. 하지만 세종대는 창인제 전형이라는 학종 전형에서 합격자 내신 평균이 3.5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비중을 봐야 되는데 세종대는 교과 우사의 비중이 약 7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역발상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시립대학교가 올 학종으로만 학생을 선발했어요. 교과 전형이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은 1.7, 1.8, 낮아봐야 2.1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학종인데, 올 학종인데. 그러니까 올 학종을 뽑으면 당연히 불안해. 해서 모든 걸 다 잘하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전체 비율을 보고서도 교과 우사 전형이라서 교과 우사 전형이 이 정도의 비율이라면 이 학교의 학종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겠구나는 걸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흐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근데 요새는 뭔가 목에 좀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 다시 가자.